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민첩한 주제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엔터주의 몰라?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몰랐겠어. 엔터주에 투자하신 분인가요? 네, 뭐 파란색으로 이제 전광판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 자 이제 오늘 저희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최근 들어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엔터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날아올랐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고꾸라지는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을 네, 정도로 좀 많이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면 엔터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볼 겁니다. 네. 자, 먼저 현재 엔터주들의 현황이 어떤지 김영롱 앵커가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엔터주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생각을 많이 하지만 네. 이전에는 엔터주 하면 그야말로 진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네. 생각 많이 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SM 있고 그렇죠. YG엔터 있고 요즘에 네. 이제 키스트도 많이 이제 네. 핫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전만큼의 흐름을 못 보여주는 이유가 네. 옛날에는 동방신기 있었죠. 뭐 소녀시대, 빅뱅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간판급 아이돌을 뒤를 이을 신인들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와도 그만큼의 영향력이 없다 네. 보니까 이제 이 기획사들도 나름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여가려고 요즘에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예요? 막 기념품 샵도 하고 음식집도 음식도, 하고 네. 막 카페도 하고 술집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대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뭐 얼마나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 자회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문수진 부대표 지금 제 얘기에 집중 안 하시고 지금 계속 지금 저기 너무 흐뭇하게 보니까 제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뮤직비디오가 너무 제가 좀 소녀시대가 나. 저한테 좀 네.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바람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 얘기할 때 피디님 뮤직비디오 틀지 마세요. 지금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덮었어요. 자, 덮어버렸네요. 상큼하네요. 예, 상큼하고 좋네요. 자. 이게 뭔가 쿵짝은 잘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뒤를 안 이을 나온다. 만한 신인 네, 안 나오고 아이돌들이 있다. 나오지 네. 않고 있다. 네. 뒤를 잃을 만한 신이 걸그룹이 안 나오는데 저 뮤직비디오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네.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여론이 급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엔터주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 상황을 제가 한번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네. SM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M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늘장에서 역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번 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도 사실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한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SM 주가인데요. 역시 아이고. 보시는 네, 그대로입니다. 고가치고 있고. 네. 오늘 뭐 올해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 좀 이어지고 있는 올 초부터죠. 양상이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또 2분기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사드 문제가 또 일단 제일 크긴 그렇죠. 합니다. 네, 예. 맞아요. 중국향 매출이 제일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뭐 그리고 다음에 보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다만 저 6월 27일이 네. 텐센트하고 유행에서 투자 유출 한 네. 1,000억 원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는 고점을 찍었다가 어. 다시 한번 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 모양새인데요. 뭐 당장 간판급인 빅뱅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결을 위너-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네. 상황이고 뒤를 이을 위너 같은 경우에도 뭐 인기는 많습니다만 아직 빅뱅급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김수현으로 빵 떴다가 네. 그 이후에 좀 계속 없어요. 지지부진하고 없어요. 좀 이런 상황이에요. 뭐 키스트 얘기 그리고 김수현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이제 드라마와 영화 관련해서도 네, 네.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뭐 함부로 애틋하게
네. 한 당 뭐 30달러에 중국에 수출되면서 네. 뭐 제2의 태양의 후예다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로 사마 네트워크스 한번 보시면 5월 말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건 고점을 찍은 후에 네. 내려가는 속도도 그만큼 네. 크다는 빠르다는 거죠. 130% 정도 방송 직전까지 올랐었거든요. 아유,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30% 아무래도 정도. 네. 방송 직후에 기대를 모았는데 실제로 재미가 없어요. 예, 뭐 제가 이런 그렇죠. 이야기는 네, 그렇지만 맞아요. 재미없어. 제가 그러니까 2부를 봤는데 네. 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만큼 안 뜨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죠. 그렇겠네요. IHQ가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맞아요. 맥락이에요. 예. 같은 맥락에서 50% 가까이 올랐다가 누구 소속사죠? 김우빈. 아시면서 네. 김우빈 때문에 진짜 엄청 떴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시청률은 또 잘 나오더라고요. 한 13% 나오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하는데 되죠. 태양의 후예가 30%가 사이에, 넘었으니까. 네. 그렇긴 했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방 이후에 한 20%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 오른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적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 닥터스, 펜엔터테인먼트 네. 네. 연저점 한 4,500원이었는데 이거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4,500원에서 한 9,5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내.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20% 정도 또 떨어진 모습이고. 닥터스는 재밌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재미를 떠나서 네. 첫방 시작하면 떨어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태양의 후예도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계속 올랐던 건 아니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방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다시 그 주가가 하락하기도 그렇죠. 했죠. 떨어지다가 이제 반은 수익성이 봐야죠. 네. 가시화되다 나오면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올랐던 거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가 엄청 네. 나오면서 네. 올랐던 그렇죠. 감이 있었고 뭐 비슷합니다. 원티드 제작사인 이매진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하락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다음에 나올 초록뱀이 좀 핫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오해영. 영향으로 많이 올랐죠. 한 30% 넘게 연저점 대비해서 올랐다가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방영을 시작한 W. 네. 네. 이게 좀 예외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W가 어제 방영을 시작했으면 네.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네. 우리가 한 말대로라면. 근데 초록뱀이 오늘 장에서도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오해영 이후에 W 네. 연타석 홈런 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를 나타내더라고요. 굳이 어떤 경향이나 지금까지의 그 과거사를 좀 종합해 보면 네. CJ ENM이 네. 응답하라 시리즈를 몇 년 간격으로 계속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이렇게 연타를 치다 보니까 CJ ENM은 그 기간 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였어요. 맞죠. 물론 네. 반드시 이것 다른 때문에만 것도 있었고. 올라간 그렇죠, 그렇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타를 쳤을 때는 어떤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제가 더 해볼게요. 네. 뉴인데요. 태양의 후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작사로 종목이죠. 네. 이렇게 하다가 네.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이제 네. 부산행 네. 좀비물 그렇죠. 좋아한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이렇게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개봉했어요. 네, 어제 네. 제가 네. 조조로 봤습니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회사 안 가시고? 반응이 아니 어차피 저희가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직접 보는 것도 투자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럼요. 보고 홀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요? 스포일러는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예.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그랬어요? 네, 재밌었어요.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저 네. 재밌었어요. 곡성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좀비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쵸.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좀비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그래요? 약간 한국 정서를 조금 가미된 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다고 보고 알겠어요. 그 마지막 뉴 얘기 다 안 끝내셨는데요? 네, 그래서 네. 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행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했어요. 이것도 네. 좀비물이라는 것도 있고 워낙 스펙타클한 네. 데다가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주가 상황만 보시더라도 네. 어제 개봉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점 대비해서 벌써 한 20% 이상 올랐고요. 네. 이제 이게 앞으로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은 더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우리 뉴나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첫방이 시작되면 좀 네. 사그라드는 힘들죠. 모습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엔터 기업에 투자할 때랑 또 여름 관련주에 투자할 때랑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여름이 시작하기 직전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뭐 특히 네. 맥주 같은 것들 네. 혹은 네네네. 치킨 같은 것들. 그렇지만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많죠, 예. 그리고 엔터주의 경우에도 뭐 빅뱅이 새로 나온다. 그래서 미리 투자해보자. 그래도 좀 실패하는 경우 좀 많고. 그러니까 직전에 할 게 네. 아니라 직전에 해야 네. 직전에 수익을 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요. 중요한 건 요즘은 이미 이제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빅뱅 손해수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SM이라든지 YG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누군가 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전체적인 통을 보고 아 원래 실적 자체가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한 이슈로 이제 한 번 두 번 네. 이슈로 대응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저희가 1년의 거의 중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를 기대를 해보면 하반기 전망을 내려보면 지금 네. 조금 빨리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엔터주 중에 네. 제가 핵심 말하는 건 네.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 좀 제외를 하고 우리가 네. 흔히 제일 우에 보면 1세대 엔터죠. 1세대 네. 엔터. 네. 그러니까 SM, SM, 그다음에 YG, JYP 이렇게 이 3, 4화만 이제 한해서 제가 이야기를 네.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결론은 투자를 할 법만 합니다. 오. 오히려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 자, 하반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네. 먼저 SM부터 보면 네. 지금 SM이 최근 주가가 안 좋은 게 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렇죠. 우려감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반기 실적은 좋아요. 특히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정도 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제2의 동방신기가 네. 없다. 네. 하지만 그에 따른 또 사실 SM 같은 경우는 또 엑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지금 여기 나오네요. NCT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NCT가 뭐 어떤 그룹이냐면 참 이게 좀 제목은 말하면 그러니까 NCT라는 그룹의 이게 이름명 팀명이 네.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예요. 뭐예요? 우리는 말로 하면 새로운 문화 기술 그룹이에요. 네. 그룹 이름이 새로운 문화 기술이에요. IT 부품주로 뭔가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IT 그러니까 부품주로. 이승환 회장이 네. 어쨌든 좀 특이하게 짓겠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는 그룹이 있으면 한 그룹 안에 뭐 중국 멤버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뭉쳐서 중국도 공략하고 네. 일본도 공략하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다 도망가고. 중국 도망가죠, 맞죠? 어. 그게 있으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팀을 아예 분리를 해버립니다. 한국 팀, 중국 팀, 일본 팀으로 팀을 다 분리를 해버려요. 오, 답네요. 네, 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원수가 몇 명, 뭐 네. 이렇게 한정을 적이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가 몇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다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오. 누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팀도 뭐 한국 팀 한 팀, 뭐 일본 팀 두 팀, 세 팀이 될 수도 있고 막 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초 유닛 뭐 약간 그렇게 그런 되는 거죠. 느낌이네요. 예. 야. 뭐 약간 일본의 AKB48, 뭐 30A 비슷한데 그런 네. 쪽인데 아무튼 그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 NCT가 이미 글로벌적으로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1집 싱글을 냈는데 네. 지금 아이튠즈에서 아시아에서 6개국에서 1등, 어. 앨범 판매량 1등, 네. 전 세계적으로도 한 18개국에서 탑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 오. 캐나다 포함해서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아젠가. 아. 이건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업종에 제가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NCT라는 그룹이 있는 것조차 몰랐고 네.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문서진 부대표가 아까 걸그룹 나올 때와 지금 NCT 얘기할 때는 그렇죠.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아, 지금. 너무 분위기가 냉정한가요? 얼굴 빛과 그 네. 톤 자체가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네. 그러면 이제 섭섭합니다. 조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또 하나는 네. 지금 소녀시대가 이미 이제 막 제스카가 이탈하면서 네. 조금 뭐 콘서트나 이런 게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 안에서 유닛 효과가 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유나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오네요. 네. 미소가 짓게 되는데 중국 쪽에서 난 조명 켜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신조자룡이라는 네.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야. 거기 경신이라는 하여튼 인물로 출연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엄청 히트를 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무신 그 조자룡이 누적 지금 현재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 글쎄요. 모릅니다. 저는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100억 뷰입니다. 100억 뷰. 100억 뷰요? 야. 10억 뷰가 아니라 100억 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느- 인구가 한 62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이 지금 26억 뷰예요. 네. 근데 그거도 엄청 많아요. 100억 뷰예요. 어. 물론 이게 다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중국 내 인지도가 매우 높고요. 그 중에 와. 한 200뷰는 문서진 부대표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그만큼 클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나가 중국 내에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뭐 김수현 효과 하지만 네. 실제로 보면
김수현보다 더 효과가 높은 게 유나. 그래요? 왜냐하면 김수현은 우리나라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에 인기가 있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유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드라마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효과가 있고 네. CF 관련 부분도 더 많죠. 그러니까 이야. 이 부분은 SM 쪽으로서 제가 보기엔 좀 충분히 수익이 더 갈 부분이고요. 근데 네. 언제까지 SM 얘기를 이제 YG 이야기를 너무 하겠습니다. 유나에 네.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YG 이야기라면 일단 YG는 2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아무래도 빅뱅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영업 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일단 뭐 한 100% 정도 수익, 100%까지는 아니겠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162억 정도 일단은 하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가 한 96억이니까 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뭐 상응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빅뱅 이후의 그룹이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중국에서 아이콘이 있어요. 인기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인기가 네.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빅뱅만큼의 인기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엔터주, 특히 이제 가수를 소속 가수로 있는 엔터주들을 뭐가 주목해야 하냐면 그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음반 돈이죠. 판매량보다 콘서트가 더 중요한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콘이 최근에 월드 콘서트를 네.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YG는 걸그룹이 좀 약했어요. 네. 21 이후로 없어졌고 21도 지금 막 해체가 되네 마네 막 그렇죠. 그런 네. 기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또 새롭게 나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블랙핑크? 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블랙핑크 나오고 있는 제가 거죠? 저 안무 영상을 봤습니다. 네. 저 400뷰, 그러니까 안무 영상만 나왔는데 저기 400만 뷰거든요. 400만 뷰 중에 한 뷰는 제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네. 이제 사전에 이미 이제 그 히트를 칠 수 있을 만한 그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나올 것 같고요. 엔터주를 조사하시면서 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사전 조사를 너무 그러니까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다음에 끝으로 네, 이걸 네. 할게요 이제. YG 엔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네. 트와이스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네. 사실 JYP는 JYP. 예전에는 수지 한 명이 네. 거의 하드 캐리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트와이스에 의한 트와이스를 위한 거의 그룹이 돼버렸어요. 네. 기업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트와이스 쪽이 네. 효과가 있는데 단 곧 한 가지 춤추실 것 같아요. 이제. 샤샤샤. 근데 이게 왜냐면 하반기에 실적이 네. 거의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전체 실적이 네. 전년 대비해서 100%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억 정도가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은 트와이스 효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JYP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트와이스가 한때 이제 쯔위 사태가 일어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부분이 중국 비중인데 중국 쪽의 성장성이 사실 조금은 아직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보기에는 뭐 엔터주 중에서 제일 잘 가지만 네. 추가적으로 더 잘 갈지는 사실 좀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와이스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중국 쪽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엔터주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트와이스한테 영상 편지라도 하나 남기실래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객관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아니 이거는 정도로. 뭐 일은 있고요. 팬심은 팬심이니까 네. 예, 정확하게 뭐 수치에 네. 기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어디죠?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예, 그렇죠. 트와이스의 정연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기 한 말씀 하세요. 아닙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정연 양. 알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좀 엔터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정신산란스러워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창피하네요. 자, 이제는 제가 좀 그렇다면은 문서진 부대표의 의견을 알겠어요. 뭐 그렇다면은 증권사들에서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너무 그냥 신나게만 했었는데 일단 제가 엔터주를 보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이 성장세가 꺾인 건가 아니면 주가가 꺾인 건가. 어떻게 보면 엄연히 다르거든요. 성장세가 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는 꺾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사를 보면 아까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빅뱅, 동방신기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빅뱅이 뭐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인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이건 성장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주가가 꺾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증권사들의 의견을 먼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왕 저희가 가수 이야기 했으니까 네. SM에 대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KTB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일시적인 성장 둔화의 구간이다.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력 아이돌이 샤이니, 슈퍼주니어, 엑소, 뭐 소녀시대 이런데 주력 가수들과 그리고 주력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안 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공백기로 본다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엑소와 샤이니의 일본 콘서트 모객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내용이 아마 3분기에는 적용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럼 3분기에는 주가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일단 내놨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하나금융투자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주가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력 아이돌이 빅뱅과 아이콘이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빅뱅의 탑군이 이제 올 연말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두고 있는데 어쨌건 가야 돼요. 네. 안 가면 안 그럼요. 돼요. 그렇죠. 네, 가야 되는데 이 공백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요즘에 그 빅뱅의 멤버들 가운데 지드래곤이라든지 태양 이런 개인 멤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개인 활동, 그렇죠. 솔로 예.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솔로 콘서트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솔로 투어 콘서트가 이 탑군의 공백기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봤거든요. 또 여기다 예. 한 가지 더가 최근에 엔화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관객들이 예전과 똑같이 돈을 쓰게 된다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서 3분기에 27만 명 규모의 빅뱅 일본 팬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7만 명 어마어마하네. 네, 27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8월에는 빅뱅 데뷔 10주년 서울과 일본 투어 콘서트 약 16만 명 네.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엔화 가치가 올랐을 때 돈을 벌게 된다면 훨씬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하락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내놨고요. 네. 자, 이렇게 이 SM과 YG 엔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서진 부대표의 의견과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러네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드라마와 영화도 좀 짚어도 되겠지만 네. 오늘은 좀 이쪽으로만 네.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는 좀 결론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반기에 투자해도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서진 부대표가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네. 일단 결론 질서를 이야기 드리면 나 아직 안 죽었다. 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제2의 빅뱅, 그다음에 제3의 동방신기 안 나온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네. 이야기한 것처럼 나왔고 새로운 모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면 된다고 보고 네. 탑픽으로는 제가 이야기했던 SM 제가 보기엔 윤화 효과가 생각보다 하반기에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또 NCT 관련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 탑픽주는 SM 정도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김영롱 앵커는 앞서서 그 현재 엔터주의 현황을 짚어봤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요? 뮤직비디오만 보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생각,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려달라고요. 아, 결론 내려달라고요? 아, 그런 거였구나. 참 저를 힘들게 해요. 드라마와 영화를 제가 했다 보니까 네. 결론을 이쪽으로 지어봤는데요. 본방은 못 봐도 제작 발표회는 챙겨보자. 본방은 비록 못 볼지라도 요즘에 제작 발표회를 그렇죠. 기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작 발표회 보면 대충 딱 나오죠. 대충 예, 예. 나오잖아요, 아, 네. 사이즈.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제작 발표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면 투자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살인의 강남 스타일 추억.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살인의 추억이랑 강남스타일 합쳐놓은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엔터 산업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은 어떤 세계의 다른 대표적인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내놨을 때 좀 뒤늦게 출발했다가 따라잡고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 영화라든지 드라마, 음악 같은 건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 세계 본 영화 가운데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들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음악들 가운데 강남스타일 같은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창의력과 이런 그 컨텐츠의 생산 능력을 살펴보자면 언제든지 살인의 추억, 강남스타일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대부분 네.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엔터주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직설 시간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